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지난달에 강릉에서 8살 아이가 눈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충격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오늘 이슈앤 토크에서는 도내 아동학대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광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도내 아동학대, 도내뿐만이 아니라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기관이나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확실하게 개선이 된다 이런 걸 좀 보기가 아직은 좀 어렵습니다. 도내 아동학대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강원도 내 아동학대는 지난 3년간 평균 한 1,500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네. 아동학대가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21년에 5.2만 명 정도 신고가 됐다가 2022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조금 4.4만 명까지 줄어들었었고 2023년에는 다시 4.8만 명 정도로 좀 증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는 저희 강원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80% 정도가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강릉 사례처럼요. 예. 학대 정황이 가정 내에서 많다 보니까 이 정황은 어떻게 보통 드러나게 됩니까? 주로 신고가 많이 접수되는 루트는 아동 본인이 신고하거나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비학대 보호자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에는 어머님이 이제 신고를 해주시는 형태가 있고요. 비학대 보호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에는 학교나 복지기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피해를 당하면 신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 본인의 좀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본인이 신고를 많이 해주더라도 아이들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좀 장애가 있는 아이들, 인지 능력이 낮은 아이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서 신고 의무자 직군이 26개 직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들 거의 매일 보실 수 있는 교직원분들의 신고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복지기관 종사자분들이 두 번째로 신고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황을 인지했을 때 신고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신고를 하셔야 되는 의무자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로 피해 아동은 좀 보호를 받게 됩니까?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이제 112나 주로 전담공무원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신고를 하던 간에 이제 경찰관이나 전담공무원이 합동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이야기 또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학대행위 의심자라고 해서 피신고자분 이야기 들어보고 기타 관련인이라고 직접적인 학대와 관련은 없지만 가족이나 이웃, 목격자, 이제 선생님들 정도 되는 이제 주변인 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조사 과정 중에 혹시라도 아이가 특별한 위험 요인이 좀 발견이 된다면 즉각 분리 제도나 응급조치 통해서 아이를 가정이나 현장에서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를 마치게 되면 지자체에서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서비스가 연계돼서 이제 아동 가정의 요구에 맞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경제적 지원일 수도 있고, 상담 치료나 이제 심리적 지원일 수도 있고요. 또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거쳐서 법원에 판결이 나오게 되고, 이제 보호 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보호 사건이 진행되는데요. 상담을 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이제 학대 행위자분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사건이 좀 주를 이루고 학대 정도에 따라서 이제 형사 사건으로 되면서 이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또 상처를 받겠습니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 망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회 안전망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강원도에는 총 5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하지만 이제 지자체에서도 정보연계협의체라는 통합회의를 좀 매달 실시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도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분절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새 기관의 뭐 자원이나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해당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좀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그 새싹 지킴이 병원이라고 해서 도내 17개의 의료기관이 아동학대 전담 의료시설로 그 배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아동학대 당한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전문 의료진의 그 피해 아동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그 이제 아동학대 조사나 이제 피해 아동을 돕거나 학대 행위자의 처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전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뭐 잘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허점들이 많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제 저희 상담원분들이 가장 많이 좀 당면하고 겪고 있는 문제가 그 이제 보호 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학대가 좀 심했다고 하면 아동학대 신고 중에 한 40% 정도만 사건 진행이 되거든요. 아동학대 신고가 됐다고 다 수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어서요. 근데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되는 거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이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60% 정도 되는 그 경미한 학대에 대해서는 그 학대로 인해서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사례 관리를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거부하셨을 때 저희가 특별히 그 아이를 이제 상담하거나 아이 안전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이 커지게 내버려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동학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 의무자분들 중에서 교직원분들의 신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아이가 학교 이외에 다른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고가 되었을 때 학대 행위자분이 이거는 아이가 학교에서 신고가 됐겠구나. 라고 조금 생각하셔서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신다거나 뭐 선생님을 오히려 신고하신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그 아동 학대를 발견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보호 체계 마련이 조금 시급합니다. 그럼 이제 교사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 놓이게 되는군요. 아동 학대를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이나 신고 요령 끝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신고하시는 게 기본인데요. 아동학대를 발견하시고 신고하시게 되셨을 때 우선 3가지 정도 정보가 필요합니다. 크게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 3가지 중에 최소한 2가지는 있어야 저희가 피해 아이를 특정해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령 이 아동이 가정에서 좀 학대당하는 게 의심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의심이 되실 때 이게 정말 학대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고민이 길어질 때 그 아이가 가정에서 정말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면 아이가 학대에 당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신고를 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동학대 그 현장을 즉시 목격하셨다고 하면 112 신고 이후에 경찰관분들이 5분에서 10분 사이에 도착하실 거거든요. 경찰관분들이 도착하시기 전까지 아이를 보호하고 있다가 인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